야, 너 안 들려? 귀 막혔어? 술집 VIP로만 조폭들의 행패는 극에 달했습니다. 20살 어린 알바생은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떨고 있었죠. 그만해라 덩어리들아. 차갑고 낮은 목소리 하나에 술집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너는 또 뭐야? 뒤지고 싶어? 그날 밤 707 특임단 출신 여군의 주먹 하나로 황룡파는 무너졌고 그녀를 쫓는 거대한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금요일 밤 11시 강남의 한 술집은 흥에 겨운 취객들의 고성과 시끄러운 음악 소리로 정신없이 들끓었습니다. 한유진은 영혼 없는 눈으로 테이블에 술자국을 닦아내며 사람들 사이를 기계처럼 오갔습니다. 귓가를 때리는 소음이 마치 아득한 전장의 총성처럼 맴돌았지만 한유진은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기억을 지웠습니다. 야, 여기 술 떨어진 거 안 보여? 빨리빨리 안 움직여. VIP룸에서 터져나온 굵직한 고함이 술집 전체를 울렸습니다. 황룡파의 중간 보스인 마석태가 테이블을 주먹으로 쾅 내리치며 소리친 것이었습니다. 그는 부하 6명을 거느리고 위세 좋게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김민준, 너 이 자식, 내가 부르는 거 못 들었어? 귀가 먹었냐? 마석태는 옆 테이블에서 주문을 받던 김민준의 멱살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20살의 어린 알바생 김민준은 공포에 질려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김민준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숙이자 한유진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자기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직은 나설 때가 아니었습니다. 형님, 최 사장님 도착하셨습니다. 부하 하나가 마석태의 귓가에 속삭이자 잘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조심스럽게 VIP룸으로 들어왔습니다. 유신개발의 최 사장이었습니다. 아이고, 최 사장, 어서 오시오. 마석태가 언제 그랬냐는 듯 껄껄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마 보스님, 오늘 계약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 사장이 냅킨으로 연신 손에 땀을 닦으며 긴장한 기색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걱정 딱 붙들어 매쇼. 우리가 뒤를 봐주는데 그 땅 재개발은 떼어놓은 당상이지. 마석태가 호탕하게 웃으며 소주잔을 채웠습니다. 바로 그때 소주병을 든 김민준이 다급하게 들어오다 그만 발을 헛디뎠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소주병이 깨지며 마석태의 비싼 양복 위로 술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시발 새끼가. 마석태가 벌떡 일어나 김민준의 뺨을 무자비하게 후려쳤습니다. 김민준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형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부하가 나서려 했지만 마석태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니야. 최 사장 앞에서 내 위엄을 똑똑히 보여줘야지. 마석태는 악마 같은 미소를 지으며 쓰러진 김민준의 배를 구둣발로 인정사정 없이 걷어찼습니다. 김민준이 컥 하는 소리와 함께 고통스럽게 몸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김민준이 입가에서 흐르는 피를 닦으며 애원했습니다. 최 사장은 차마 그 꼴을 보지 못하고 불편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용서? 내까짓게 내 옷값이나 물어낼 수 있어? 이까짓 알바비 벌어서 내 옷값이나 감당이 돼? 마석태가 김민준의 머리채를 잡아 올리며 다시 주먹을 날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만하시죠. 얼음장처럼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VIP룸의 소란을 순식간에 잠재웠습니다. 한유진이 방문 앞에 서서 싸늘한 눈으로 마석태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뭐야, 넌 또? 마석태가 잔뜩 찌푸린 얼굴로 한유진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입니다. 민준이는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한유진이 조금의 동요도 없는 목소리로 말하며 김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내가 누군 줄 알고 까불어. 마석태가 조롱하듯 웃으며 한유진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황룡파 중간 보스 마석태 씨 아닙니까? 한유진은 여전히 무덤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알면서도 개기는 거야. 지금 마석태가 한유진의 어깨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유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모든 감정이 사라진 눈은 마치 전투 모드로 전환되는 기계처럼 온몸에서 살벌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한유진은 마석태의 손목을 낚아채 그대로 비틀어 버렸습니다. 우두둑 뼈가 어긋나는 소리와 함께 마석태의 입에서 끔찍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크악! 형님! 부하들이 경악하며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한유진은 707 특임단 시절 몸에 새겨진 본능으로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부하의 명치를 팔꿈치로 가격하고 두 번째 부하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세 번째 부하의 목을 손날로 치자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불과 30초도 되지 않아 건장한 부하 6명이 모두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마석태는 부러진 손목을 붙잡고 벽에 기댄 채 공포에 질려 숨을 헐떡였습니다. 너 대체 정체가 뭐야? 그냥 알바생입니다. 한유진은 피투성이가 된 김민준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최 사장이 의자에서 벌벌 떨며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최 사장은 서류 가방을 챙겨 허둥지둥 VIP룸을 빠져나갔습니다. 수백억 원짜리 재개발 계약서는 테이블 위에 버려진 채였습니다. 이 미친년이 네가 지금 뭘 망쳤는지 알아? 마석태가 고통과 분노로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알바비나 제대로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유진은 마석태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고는 김민준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밤 술집 CCTV 영상은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여자 알바생 조폭 7명 참교육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순식간에 조회수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황룡파 본부 회의실은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마석태, 이 병신 같은 놈 때문에 우리 조직 체면이 아주 개똥이 됐어. 조직의 부회장이 테이블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년을 반드시 찾아서. 마석태가 고개를 숙인 채 변명했습니다. 찾아? 내 놈이 찾을 수 있었으면 벌써 찾았겠지. 유신개발과의 계약까지 파토냈잖아. 이 무능한 새끼야. 부회장이 서류 뭉치를 마석태의 얼굴에 집어던졌습니다. 1달 준다. 1달 안에 그년 찾아서 본보기를 보여. 못하면 내 손모가지를 자를 줄 알아. 마석태가 치욕에 찬 얼굴로 회의실을 나오며 이를 갈았습니다. 당장 그년 신상 모조리 캐내. 쥐 잡듯이 뒤져서 찾아. 현상금 5천만 원 건다. 마석태가 부하들에게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한편 한유진은 작은 원룸에서 조용히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지만 모두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벌써 신상이 털렸나? 한유진은 미련 없이 핸드폰을 벽에 던져 박살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낯선 검은 차량들이 원룸 앞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한유진은 배낭 하나만 둘러매고 조용히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어두운 골목을 달리던 한유진의 머릿속에 잊고 싶었던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작전 현장, 자신의 순간적인 판단 실수로 사랑하는 동료가 눈앞에서 죽어가던 그날의 기억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며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사흘 후 한유진은 변두리의 낡은 모텔에 숨어 있었습니다. 새벽 3시 복도에서 여러 개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유진이 소리 없이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모텔 앞에는 황룡파 조직원들이 쫙 깔려 있었습니다. 3층 307호다. 문 부수고 들어가. 마석태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한유진이 창문을 열고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찔한 3층 높이였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쾅! 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한유진은 창문 틀을 잡고 몸을 날렸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에 착지하며 무릎에 짜릿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한유진은 곧바로 몸을 일으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있다. 전연잡아. 조직원들의 고함 소리가 밤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한유진은 좁은 골목과 어두운 지하도를 미친 듯이 달리며 추격을 따돌렸습니다. 동이 틀 무렵 한유진은 한강 다리 밑에 숨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새벽 한유진은 낡은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긴 신호음 끝에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선배님, 저 한유진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이? 너 지금 무슨 일에 휘말린 거야? 인터넷이 온통 내 이야기야. 군 시절 선배였던 박중희가 잔뜩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배님, 제가 도움이 좀 필요해서요. 안 돼. 박중희는 한유진의 말을 차갑게 잘랐습니다. 선배님,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 정말 갈 곳이. 유진아, 나도 먹여 살려야 할 가족이 있어. 네가 황룡파 건드린 거 다 알아. 우리 회사도 그쪽이랑 엮여 있어서 이미 나한테까지 경고가 들어왔다고. 박중희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괜한 연락 드려서. 유진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도와줄 힘이 없다. 정말 미안해. 한유진은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빗물이 전화부스 유리창을 타고 눈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한유진은 이제 이 세상에 정말 혼자뿐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같은 시각 유신개발 본사 최상층 사무실. 최진혁 상무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흥미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술집 CCTV 영상이 느린 화면으로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물건이네. 최진혁이 감탄하며 화면을 멈췄습니다. 한유진이 순식간에 6명을 제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비서실장, 이 여자 신상, 전부 파악됐나? 최진혁이 옆에 서 있던 비서실장에게 물었습니다. 네, 상무님. 전직 707 특임단 대원 한유진, 28세, 미혼입니다. 707이라 어쩐지 움직임이 다르더라니.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 출신이군. 최진혁이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정도 실력이면 써먹을 때가 아주 많겠어. 연락처는 알아냈나? 황룡파가 신상을 터는 바람에 현재 잠적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비서실장이 태블릿 PC를 건네며 보고했습니다. 그럼 더 좋지. 궁지에 몰린 쥐가 제일 다루기 쉬운 법이니까. 최진혁이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틀 후 한유진은 찜질방 여성 수면실에서 쪽잠을 자다 핸드폰 진동에 눈을 떴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한유진 씨 맞으십니까? 저는 유신개발 상무 최진혁이라고 합니다. 한유진이 긴장하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밑으로 들어와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최진혁의 차분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황룡파의 위협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드리고 연봉 2억에 최고급 오피스텔까지 제공하겠습니다. 한유진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런 피 묻히는 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라뇨? 저는 그저 실력 있는 경호원이 필요할 뿐입니다. 한유진 씨 같은 인재가 이런 곳에서 썩는 건 국가적인 낭비 아닙니까? 최진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한유진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분명 후회하실 겁니다. 곧 저를 다시 찾게 될 테니까요. 최진혁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김민준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나오다가 검은 밴에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곧바로 한유진의 핸드폰으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내 친구 놈, 내가 데리고 있다. 보고 싶으면 오늘 밤 10시까지 인천 폐공장으로 와라. 혼자 오지 않으면 내 친구는 죽는다. 마석태. 한유진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명백한 함정인 것을 알면서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 10시 한유진은 폐공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녹슨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어둠 속에서 수많은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왔구나, 이 쌍년아. 마석태가 손전등 불빛을 비추며 나타났습니다. 그 뒤로 의자에 묶인 김민준이 보였습니다. 얼굴은 이미 피투성이었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한유진이 달려가려 하자 어둠 속에서 조직원들이 쇠파이프와 강목을 들고 우르르 나타났습니다. 30명은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오늘은 도망 못 간다. 내년 팔다리를 다 부러뜨려 줄 테니까. 마석태가 쇠파이프를 어깨에 걸치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민준이만 놓아줘. 그럼 당신들 원하는 대로 조용히 맞아주지. 한유진이 순순히 양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웃기지 마. 너희 둘 다 오늘 여기서 죽어야 내분이 풀려. 다들 뭐해? 전연 죽여. 마석태가 손짓하자 조직원들이 함성을 지르며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한유진이 몸을 낮추며 첫 번째 공격을 피했습니다. 오른쪽에서 날아온 쇠파이프를 팔로 막자 뼈가 울리는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한유진이 반격하며 순식간에 2명을 쓰러뜨렸지만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등 뒤에서 날아온 강목에 허리를 맞고 비틀거렸습니다. 코치님, 김민준이 울부짖었습니다. 한유진이 김민준 쪽으로 돌진했습니다. 조직원 3명을 뚫고 김민준 앞에 서는 순간 옆구리에 칼날이 스치는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윽! 한유진이 옆구리를 부여잡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뜨거운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끝이다, 이년아. 마석태가 쇠파이프를 머리 위로 높이 쳐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십 대의 경찰차들이 폐공장을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젠장, 누가 신고한 거야? 마석태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철수해. 빨리 흩어져. 조직원들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한유진은 칼로 김민준의 밧줄을 끊어주었습니다. 코치님, 피가 너무 많이 나요. 김민준이 한유진의 상처를 보고 울먹였습니다. 괜찮아. 빨리 여기서 나가자. 한유진이 김민준을 부축하며 힘겹게 일어섰습니다. 한편 폐공장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서 최진혁이 쌍안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주 적당한 때에 신고 잘했군. 최진혁이 옆에 선 비서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경찰도 한유진을 폭행 사건의 중요 참고인으로 추적할 겁니다. 그래. 이제 정말 갈 곳이 없겠지. 그때가 되면 제 발로 나를 찾아올 수밖에 없을 거야.
최진혁이 차에 올라타며 모든 것이 계획대로라는 듯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유진은 김민준을 안전한 곳에 데려다 준 뒤 홀로 낡은 모텔로 돌아왔습니다. 욕실에서 상처를 소독하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마석태, 최진혁, 이제 경찰까지 사방이 적이구나. 완전히 포위당했어. 거울 속 피에 젖은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새벽 4시 한유진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가방에서 낡은 노트북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동해안의 험준한 해안도로 지도가 화면에 떴습니다. 죽은 사람은 추적할 수 없지. 한유진이 싸늘한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신의 신분증과 핸드폰, 신용카드를 테이블 위에 늘어놓았습니다. 한유진은 오늘 밤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 한유진은 가위로 자신의 신분증을 망설임 없이 잘라버렸습니다. 아침 해가 뜰 무렵 한유진은 낡은 중고차를 몰고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인적이 드문 절벽이 보이는 곳에서 차를 멈췄습니다. 싸아 거친 파도 소리만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한유진이 차에서 내려 절벽 끝에 섰습니다. 아래는 까마득한 낭떠러지였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며 하얀 포마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실패하면 정말 모든 게 끝이야. 한유진이 깊게 심호흡을 하며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차가 아주 천천히 절벽 끝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봐도 완벽한 사고 현장을 만들어야 해. 한유진은 폐공장에서 입었던 피 묻은 옷을 차 안에 던져 놓았습니다. 잘게 자른 신분증 조각들도 운전석 주변에 흩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차 문을 세게 닫고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끼익 차는 절벽 끝 바위에 부딪히며 굉음과 함께 시커먼 바다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한유진은 미리 준비해둔 배낭을 메고 조용히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2시간 후 새벽 등산을 하던 등산객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강력계의 베테랑 형사 이준호가 현장을 살폈습니다. 팀장님, 절벽 아래 차량 확인했습니다. 번호판 조회 결과 한유진이라는 여성 명의의 차량입니다. 젊은 형사가 보고했습니다. 시신은? 이준호가 찌푸린 얼굴로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파도가 너무 거세서 수색이 어렵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 이 타이어 자국 말이야. 이준호가 바닥에 남은 흔적을 살피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은 자국이 전혀 없어. 자살이라고 하기엔 마지막 순간의 망설임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군. 바로 그때 이준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네, 강력계 이준호입니다. 이 형사님? 저는 유신개발 법무팀입니다. 지금 수사 중인 한유진 사건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이준호는 이른 아침부터 대기업 법무팀에서 연락이 온 것에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직 언론에도 공개되지 않은 사건인데 어떻게 아시는 겁니까? 그 여자는 우리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인물입니다. 불필요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조용히 사건 종결 처리 부탁드립니다. 아니,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을 종결하라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준호가 항의하려 했지만 전화는 이미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팀장님, 서장님께서 급히 찾으십니다. 후배 형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준호는 윗선의 압박을 직감하며 어쩔 수 없이 사건을 단순 자살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같은 시각 황룡파 사무실에서 마석태가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강원도 해안가에서 20대 여성이 운전하던 차량이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뭐야?
그년이지 혼자 죽었다고? 마석태가 허탈한 표정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님, 그럼 이제 저희는 괜찮은 겁니까? 부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 새끼야. 유신개발 계약은 날아가고 회장님 눈밖에 단단히 났는데. 마석태가 분노에 차 소파를 걷어찼습니다. 조직 내 그의 위상은 이미 바닥으로 추락한 뒤였습니다. 한편 최진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비서실장의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유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서실장이 태블릿으로 뉴스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죽었다고? 시신은 찾았나? 아직입니다. 현재 실종 상태로 처리됐습니다. 최진혁이 턱을 갠 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한민국 최정예 707 특임단 출신이 그렇게 쉽게 죽을 리가 없는데. 하지만 현장의 모든 증거가 자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니, 분명 살아있을 거야. 그 알바생 김민준을 24시간 철통같이 감시해. 한유진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그놈에게 연락할 테니까. 최진혁이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한 달 후 부산의 작은 항구 마을에 한유진이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서연이라는 가짜 신분증을 쓰고 있었습니다. 낡은 전봇대에 붙은 구인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피닉스 체육관 직원 구함. 체육관이라. 한유진은 주소지를 보고 낡은 2층 건물을 찾아갔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끝 녹슨 철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누구시오? 구석 의자에 앉아있던 백발의 노인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곳의 관장, 오 관장이었습니다. 구인 광고 보고 왔습니다. 한유진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복싱 해본 적 있소? 조금 해봤습니다. 오 관장이 날카로운 눈으로 한유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봤습니다. 글러브 끼고 저 샌드백 한번 쳐보시오. 한유진이 낡은 글러브를 끼고 샌드백 앞에 섰습니다. 몇 번의 탐색 동작 후 주먹을 날리자 퍽, 퍽 묵직한 파열음이 체육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상당한 실력이구먼. 어디서 배웠소? 그냥 혼자 익혔습니다. 한유진이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오? 이서연입니다. 오 관장은 잠시 아무 말 없이 한유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깊은 눈 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을 상처의 흔적을 읽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시오. 지낼 곳 없으면 여기서 지내도 좋소? 저 안쪽에 작은 방이 있소. 감사합니다, 관장님. 한유진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무렵 서울에서 김민주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군인이었던 아버지가 남긴 낡은 주소록을 뒤져가며 군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 혹시 한유진이라는 분 아십니까? 707 특임단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글쎄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김민준이 또다시 전화를 끊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이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자를 알 수 없는 의문의 메일이었습니다. 궁금하면 확인해봐. 첨부된 파일을 열자 버스표 예매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출발지는 강원도, 도착지는 부산이었습니다. 부산? 김민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코치님이 살아계신 거야. 김민준은 곧바로 부산행 버스표를 예매했습니다. 그의 가방에 몰래 부착된 작은 추적기가 붉은 빛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최진혁의 사무실 비서실장이 보고했습니다. 김민준, 부산으로 출발했습니다. 좋아. 모든 게 계획대로야. 우리 팀도 즉시 따라붙여. 최진혁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틀 후
김민주는 부산 시내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체육관과 복싱 도장을 하나씩 찾아다녔습니다. 혹시 최근에 새로 온 여자 코치님 없으신가요? 없는데요. 김민준이 지쳐서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색한 피닉스 체육관을 향해 힘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체육관의 녹슨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샌드백을 치고 있는 한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김민주는 숨을 멈췄습니다. 코치님? 샌드백을 치던 한유진이 천천히 뒤돌아봤습니다. 김민준을 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준아, 네가 어떻게 살아계셨군요.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입니다. 김민준이 눈물을 흘리며 한유진을 껴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유진은 차갑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긴 어떻게 찾아온 거야? 누군가 이메일로 이걸 보내줬어요. 코치님이 보내신 거 아니었어요? 한유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안 돼, 이건 함정이야. 코치님? 무슨 말씀이세요? 넌 미행당한 거야. 어서 빨리 여기서 나가. 한유진이 김민준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겨우 찾았는데 제가 어딜 가요? 내 마지막 피난처마저 들통나 버렸어. 이제 정말 모든 게 끝이야. 한유진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체육관 앞에 조용히 멈춰 서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오 관장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당장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한유진이 글러브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떠나다니? 이제 막 정부 치려고 하는데 어딜 간다는 말이요? 제 과거가 저를 따라왔습니다. 여기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 관장이 거친 손으로 한유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도망치는 것도 언젠가는 한계가 있는 법 아니겠소? 여기서 정면으로 맞서보는 건 어떻소? 한유진이 오 관장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당장 서울로 돌아가. 한유진이 싸늘하게 말하며 체육관 문을 가리켰습니다. 싫어요. 코치님 찾으려고 지난 한 달을 어떻게 보냈는데 이대로 그냥 갈 수 없어요. 김민준이 고집스럽게 고개를 저으며 버텼습니다. 내가 왜 너까지 책임져야 하는데? 이제 난 너의 코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어서 가. 그럼 그때 왜 절 구하러 오셨는데요? 차라리 폐공장에서 죽게 내버려 두시지. 왜 구하셨어요? 김민준이 울분의 차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한유진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죽은 듯이 사는 건 이제 싫어요. 코치님 만나고 나서야 제가 처음으로 제대로 살아있다는 걸 느꼈는데 다시 예전의 그 지옥 같은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김민준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유진은 그 모습에서 과거의 자신을 보았습니다. 군대를 전역한 후 아무런 목적 없이 세상을 떠돌던 자신의 공허한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좋아. 딱 일주일만이야. 대신 내 훈련을 버텨낼 수 있다면. 한유진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말이요? 무슨 훈련이든 다 할게요. 뭐든지요. 김민준의 얼굴에 그제야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한유진이 김민준의 방문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일어나. 훈련 시작이다. 네. 벌써요? 김민준이 졸린 눈을 비비며 간신히 일어났습니다. 10초 센다. 10초 안에 안 나오면 짐 싸서 그대로 서울로 돌아가는 거다. 한유진이 냉정하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김민준이 허둥지둥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지금부터 해안가 10km 달리기.
30분 안에 못 들어오면 오늘 훈련은 그걸로 끝이다. 네, 10km를 30분 안에요? 시작. 한유진이 구령과 함께 먼저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준이 헉헉거리며 필사적으로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 김민준이 결국 길가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더는 못 뛰겠어요. 그럼 돌아가. 한유진은 뒤 한 번 돌아보지 않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할게요. 할 수 있습니다. 김민준이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나 절뚝거리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체육관으로 돌아온 김민준은 그대로 바닥에 대자로 뻗었습니다. 이제 몸풀기 끝났으니 본 훈련 시작한다. 팔굽혀펴기 200개. 미쳤어요? 방금 10km 뛰고 왔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군대에선 이것보다 더한 것도 했어. 못하겠으면 지금이라도. 아니요, 할게요. 김민준이 부들부들 떨리는 팔로 팔굽혀펴기를 시작했습니다. 50개를 넘기자 팔에 감각이 없어지는 듯 했습니다. 겨우 그 정도로 포기할 셈이야? 한유진이 그런 김민준을 무심하게 내려다봤습니다. 그때 체육관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앳된 얼굴의 중학생 서너 명이 머뭇거리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기, 여기서 복싱 배울 수 있나요? 가장 앞에 선 소년이 용기를 내 물었습니다. 안 돼. 여긴 더 이상 회원 안 받아. 한유진이 돌아보지도 않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돈은 있어요. 저희가 아르바이트해서 열심히 모은 거예요. 소년이 주머니에서 구겨진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야. 그냥 안 되니까 돌아가. 한유진이 귀찮다는 듯 손짓으로 문을 가리켰습니다. 제발이요. 다른 체육관은 너무 비싸서 저희는 다닐 수가 없어요. 나가. 한유진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코치님, 애들한테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김민준이 힘겹게 일어나 말했습니다. 너나 입 다물고 훈련이나 계속해. 한유진이 체육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에 입원했던 오 관장이 수척해진 얼굴로 체육관에 돌아왔습니다. 관장님, 아직 병원에 계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한유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답답해서 잠깐 나와봤네. 체육관이 어떻게 돌아가나 걱정도 되고. 오 관장이 의자에 앉으며 힘겹게 기침을 했습니다. 관장님, 혹시 아까 그 아이들 또 왔었습니까? 응, 매일같이 와.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돌아가곤 하지. 한유진이 시선을 피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도 이 코치처럼 어딘가로부터 도망쳐온 아이들일 뿐이야. 오 관장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다 알아. 과거가 어떻든 나는 상관없네. 하지만 그 아이들한테는 기회를 한번 줘보는 게 어떻겠나? 오 관장이 한유진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오래 살지는 못할 것 같아. 내 마지막 부탁일세. 관장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한유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오 관장은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다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심장 기능이 너무 약해지셨습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의사가 한유진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필요합니까? 최소 3천만 원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한유진은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비가 세차게 쏟아지는 밤, 한유진은 텅 빈 체육관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며칠 전 왔던 아이들이 비를 쫄딱 맞으며 체육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 바보 같은 녀석들. 한유진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비 맞고 서 있지 말고 어서 집에 가. 저희
복싱 배우고 싶어요. 아이들이 빗속에서 목청껏 외쳤습니다. 제발요.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한유진은 오 관장의 마지막 부탁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깊은 한숨을 쉬며 결국 체육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수건 줄 테니 닦아. 아이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치님. 대신 내 말 한마디라도 어기면 그땐 바로 쫓아낼 줄 알아. 한유진이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네, 뭐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한유진은 아이들에게 수건을 던져주며 한 명 한 명을 살폈습니다. 하나같이 깡마른 체구에 눈에는 그늘과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이름이 뭐야? 저는 박지호라고 합니다. 14살이에요. 저는 이수민이에요. 김태양입니다. 아이들이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일단 너희들은 기초 체력부터 만들어야 해. 복싱은 그 다음 문제야. 한유진이 먼지 쌓인 글러브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먼저 자세부터 배워. 주먹 쥐는 법도 제대로 모르면서 싸우려고 덤비다간 크게 다쳐. 한유진이 시범을 보였습니다. 상대를 때리는 것보다 너희 자신을 지키는 법부터 배우는 게 먼저야. 알겠어? 네. 아이들의 우렁찬 대답이 체육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삭막했던 체육관은 어느새 아이들의 땀과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한유진은 여전히 엄격했지만 그 누구보다 세심하게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박지호, 가드 더 올려. 턱 맞으면 그대로 끝장이야. 네, 코치님. 박지호가 재빨리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김민준도 어느새 보조 코치가 되어 아이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수민아, 발 스텝이 너무 무거워. 이렇게 좀 더 가볍게. 감사해요, 민준이 형. 이수민이 밝게 웃었습니다. 최진혁의 사무실 비서실장이 보고를 올렸습니다. 한유진, 현재 부산의 한 낡은 체육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재미있네. 살인병기가 이제는 동네 아이들 선생님 노릇을 한다고? 최진혁이 아이들과 함께 있는 한유진의 사진을 보며 흥미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속 감시해. 조만간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때가 올 테니. 새벽 3시 한유진은 항구에서 하역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상자를 쉴 새 없이 나르며 굵은 땀을 흘렸습니다. 아가씨, 이런 험한 일하기에는 너무 젊고 아까운데. 옆에서 함께 일하던 인부가 안쓰럽다는 듯 말했습니다. 돈이 꼭 필요해서요. 한유진이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습니다. 모두 오 관장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유진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 땀 흘려 일하고 있었습니다. 체육관으로 돌아온 한유진은 피곤해 지쳐 있었습니다. 코치님, 또 밤새 일하고 오셨어요? 제발 좀 쉬세요. 김민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애들은 훈련하고 있어? 네, 다들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한유진이 체육관으로 들어가자 스파링을 하던 김태양이 바닥에 넘어져 있었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태양아, 괜찮아? 한유진이 깜짝 놀라 달려가 김태양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긁혔을 뿐이에요. 이리 와봐. 소독해야지. 한유진이 낡은 구급상자를 꺼내왔습니다. 조심스러운 손길로 상처를 소독하고 밴드를 붙여주었습니다. 아파? 아니요. 코치님이 해주시니까 하나도 안 아파요. 김태양이 아픔을 참으며 씩 웃었습니다. 한유진은 그 미소를 보며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었습니다. 앞으로 조심해. 다치면 안 되니까. 네. 코치님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김태양이 갑자기 한유진을 꼭 안았습니다. 한유진은 순간 당황했지만 가만히 아이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날 밤 한유진은 샌드백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변하고 있는 걸까? 한유진이 자신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한때는 사람을 해치는 데 쓰였던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상처를 치료해주는 따뜻한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체육관 문을 연 한유진은 낡은 철문에 붙어 있는 붉은색 서류 한 장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최종 퇴거 명령서 유신개발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한유진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뜯어 읽었습니다. 한 달 내로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에 들어가겠다고? 뒤따라오던 김민준이 서류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코치님, 이게 진짜예요? 우리 체육관이 없어진다고요? 유신개발, 최진혁. 모든 게 이 자식의 계획이었어. 한유진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 체육관 안티브이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부산 서구 재개발 지역 주민들이 유신개발의 강압적인 철거 방식에 반발하며 거센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머리에 띠를 두르고 플래카드를 든 주민들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우리 동네도 곧 저렇게 되겠네요. 김민준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유진은 망설임 없이 핸드폰을 꺼내 최진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생각보다 연락이 빠르군요. 한유진 씨. 최진혁의 여유로운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이게 당신의 진짜 목적이었어? 처음부터 나를 끌어들이기 위해 체육관을 노린 거냐고. 사업이란 본래 그런 겁니다. 불필요한 감정을 섞으면 큰일을 그르치게 되죠. 아이들은 건드리지 마. 이 일과 아무 상관없는 애들이야. 한유진이 분노를 억누르며 경고했습니다. 세상에는 어쩔 수 없는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자리를 내주는 것, 그게 바로 자연의 법칙이죠. 최진혁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한 달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순순히 나가시면 넉넉한 이사 비용은 챙겨드리죠.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그날 오후 체육관으로 아이들이 무거운 얼굴로 모여들었습니다. 코치님, 저희도 퇴거 명령서 봤어요. 박지호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체육관 정말 없어지는 거예요? 이수민의 눈에 금세 눈물이 고였습니다. 걱정 마. 일단 다른 장소를 알아볼 테니까. 한유진이 애써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체육관은 너무 비싸서 저희는 못 가요. 김태양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한편 유신개발 재개발 현장 사무소에 마석태가 부하들을 이끌고 들어왔습니다. 이번 철거 용역 저희 황룡파에서 맡으러 왔습니다. 아, 황룡파에서 오셨군요. 여기 철거 대상 명단입니다. 직원이 건넨 서류를 훑어보던 마석태의 눈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피닉스 체육관 대표 이서연? 네, 거기가 제일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곳이라서요. 마석태가 함께 첨부된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었지만 그 날카로운 눈매는 분명 한유진이었습니다. 이 미친년이 죽은 게 아니라 여기 숨어 있었네. 마석태가 복수심에 불타이를 갈았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 아무것도. 이 피닉스 체육관이란 곳은 우리가 직접 처리하지. 마석태가 서류를 챙겨 들고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이 체육관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쫓겨날 순 없어. 김민준이 테이블을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돈도 없고 힘도 없잖아. 박지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혹시 복싱 대회 같은 거 없을까? 상금을 받으면. 이수민이 희망을 걸고 핸드폰으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찾았다. 부산시 아마추어 복싱 대회. 한 달 뒤에 열린대. 우승 상금이 무려 5천만 원이야. 5천만 원이면 우리 체육관 임대료를 내고도 남아요. 김태양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코치님, 우리 대회에 나가요. 아이들이 희망에 찬 눈으로 한유진을 둘러쌌습니다. 안 돼. 너무 위험해. 한유진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요? 코치님 실력이면 충분히 우승할 수 있잖아요. 내가 대회에 나가는 순간 내 정체가 세상에 드러나게 될 거야. 그럼 너희들까지 위험해져. 한유진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거절했습니다. 그럼 우리 체육관은요? 여기가 없어지는 건 괜찮아요? 박지호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우리한테 체육관은 그냥 운동하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마음 놓을 수 있는 집이고 우리 가족의 유일한 피난처란 말이에요. 이수민도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코치님,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잖아요. 김민준이 한유진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저희가 코치님 곁에서 같이 싸울게요. 맞아요. 저희가 코치님 혼자 두지 않을게요.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한유진은 아이들의 눈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두려움보다 희망이, 절망보다 의지가 가득한 눈들이었습니다. 정말 끝까지 나와 함께 할 수 있겠어? 당연하죠. 우린 가족이잖아요. 아이들이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한유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평생을 도망치며 살아왔던 자신이 처음으로 어딘가에 뿌리내리고 멈춰 서고 싶어졌습니다. 좋아. 한번 해보자. 정말요, 코치님? 대신 내 훈련 방식은 장난이 아닐 거야. 내가 군대에서 받았던 것만큼 혹독하게 시킬 거다. 한유진이 일어나 화이트보드를 가져왔습니다. 대회까지 남은 시간 딱 한 달. 오늘부터 하루 10시간씩 훈련한다. 네, 10시간이요? 매일 새벽 5시 기상, 10km 러닝으로 시작한다. 한유진이 쉴 틈 없는 훈련 일정을 빼곡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오전에는 기초 체력, 오후에는 기술 훈련, 저녁에는 실전 스파링이다. 와, 사람 잡겠네. 박지호가 혀를 내두르며 중얼거렸습니다. 포기할 사람은 지금 말해. 한번 시작하면 중간에 그만두는 건 절대 용납 못해. 한유진이 엄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절대 포기 안 해요. 우리 체육관은 우리가 지킬 거예요. 아이들이 결연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다음 날 한유진은 시청에 찾아가 대회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팀 이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직원이 물었습니다. 피닉스 체육관입니다. 피닉스요? 죽지 않는 불사조라는 뜻이죠? 네. 제 속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한유진이 서류에 힘주어 사인했습니다. 이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최진혁의 사무실에도 즉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한유진이 대회에 출전한다고요? 네, 피닉스 체육관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등록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보고했습니다. 재미있게 돌아가는군. 이 소식 즉시 언론에 흘려 최대한 관심을 끌도록 최진혁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개발에 맞서는 작은 체육관의 눈물겨운 도전이라 대중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이야기네. 마석태 역시 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감히 대회에 나와? 좋아.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짓밟아주지. 마석태가 부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대회를 방해할 공작을 준비해. 그년이 링 위에 오르기도 전에 끝장내 버릴 거니까. 그 시각 피닉스 체육관에서는
지옥 같은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주먹에 더 힘실어. 한유진의 우렁찬 구령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들이 샌드백을 치며 비 오듯 땀을 흘렸습니다. 지호야, 어깨에 힘 좀 빼. 팔로만 치지 말고 허리 회전을 이용하라고 했지. 네, 코치님. 수민이는 풋워크가 엉망이야. 발이 땅에 붙어 있으면 상대의 좋은 표적이 될 뿐이야. 한유진이 아이들의 자세를 하나하나 날카롭게 교정해 주었습니다. 이제 스파링이다. 민준이랑 지호 먼저 올라와. 두 사람이 링 위에 올랐습니다. 실전처럼 해. 서로 봐주는 거 없어. 한유진이 타이머를 눌렀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이들은 모두 기진맥진하여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김태양이 바닥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내일은 오늘보다 더 강도 높게 훈련한다. 한유진이 아이들에게 물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코치님은 하나도 안 힘드세요? 난 이보다 더한 지옥 훈련도 받아봤어. 한유진이 창밖의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서 적들이 자신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칼을 갈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이기면 우리 힘으로 우리 체육관을 지킬 수 있어. 네, 꼭 이길게요. 아이들이 지친 몸을 일으켜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훈련 3일째 아침, 체육관에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코치님, 이건 정말 너무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0km를 뛰고 팔굽혀펴기를 300개씩 하라니요. 박지호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나도 더는 못하겠어. 온몸이 쑤셔서 안 아픈 곳이 없어. 이수민이 팔을 주무르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끼리 스파링을 시키는 거예요? 친구 얼굴을 어떻게 때려요? 김태양이 글러브를 벗어 던지며 말했습니다. 그만두고 싶으면 지금 당장 나가. 한유진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코치님은 우리 마음을 조금도 몰라요. 우리가 무슨 훈련 기계인 줄 아세요? 로봇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훈련만 해요. 박지호가 억울함에 소리쳤습니다. 김민준이 말리려 했지만 아이들의 불만은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난 이제 안 할래요. 차라리 이딴 체육관 없어지는 게 나아요. 이수민이 눈물을 터뜨리며 가방을 챙겨나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한유진의 머릿속에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뼈아픈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승리에 대한 조급함 때문에 부대원들을 무리하게 몰아붙이다 지치게 만들었고 결국 적의 매복에 걸려 눈앞에서 동료를 잃었던 그 끔찍한 날의 기억이었습니다. 잠깐만. 한유진이 이수민을 불러 세웠습니다. 다들 여기 앉아. 우리 얘기 좀 하자. 한유진이 먼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들은 의외라는 듯 머뭇거리며 그 주위로 둘러앉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하고 너희를 몰아붙였어. 네. 코치님이 사과를 하신다고요? 박지호가 놀란 눈으로 말했습니다. 너희들 각자 체력 수준이 다른데 무작정 똑같이 시킨 건 내 실수야. 지호는 지구력이 약하고 수민이는 근력이 부족하고 태양이는 유연성이 떨어지지. 한유진이 낡은 노트를 꺼내 새로운 훈련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는 개인별 맞춤 훈련을 할게. 각자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방식으로. 정말요? 그리고 스파링도 무작정 3개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야. 기술을 연마하는 방식으로 강도를 조절할게. 한유진이 한결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체육관 문이 쾅 소리를 내며 거칠게 열렸습니다.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 5명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그 피닉스 체육관인가? 가장 앞에 선 남자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오만하게 물었습니다. 여긴 금연구역입니다. 담배 끄고 나가주시죠. 한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보스께서 전하라고 하시더군. 지금이라도 대회 포기하면 이 낡아빠진 체육관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마석태가 보냈구나. 한유진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오, 말기는 잘 알아듣네. 기회를 줄 때 현명하게 선택하시지. 남자가 비웃으며 한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한유진이 번개 같은 속도로 그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습니다. 아, 당장 꺼져. 다음에 또 눈에 띄면 그땐 손목이 아니라 목을 부러뜨릴 거야. 한유진이 손을 놓자 남자들은 겁에 질려 허둥지둥 도망쳤습니다. 코치님, 방금 저 사람들 누구예요? 김태양이 불안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너희는 신경 쓰지 마. 이런 놈들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일주일 후 맞춤 훈련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박지호는 눈에 띄게 성장하며 팀의 에이스로 떠올랐습니다. 와, 지호 형, 펀치가 완전 달라졌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김태양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코치님이 시키는 대로 맞춤 훈련하니까 확실히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아. 박지호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지호가 훈련을 마치고 편의점에 들렀다가 나오던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골목에서 튀어나온 오토바이가 그대로 박지호를 들이받았습니다. 으악! 박지호가 비명과 함께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오른쪽 어깨에서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보며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어깨 인대가 심하게 손상됐네요. 죄송하지만 최소 2달은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운동은 절대 안 됩니다. 2달이요? 대회가 이제 겨우 2주 남았는데. 한유진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무리하면 선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영구적인 손상이 올 수 있어요. 경찰서에서 확인한 CCTV 영상에는 헬멧을 쓴 오토바이 운전자가 고의적으로 박지호를 향해 돌진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마석태의 부하였습니다. 체육관으로 돌아온 한유진을 아이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둘러쌌습니다. 지호는 괜찮아요? 대회 못 나온대. 한유진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이수민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전부 코치님 때문이에요. 그때 김태양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코치님이 과거에 무슨 문제를 일으켰길래 아무 상관없는 우리까지 이렇게 피해를 봐야 하냐고요. 태양아, 그만해. 처음부터 코치님의 그 과거가 문제였어요. 우리는 그냥 복싱이 배우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런 일까지 겪어야 하냐고요. 이수민도 눈물을 흘리며 원망 섞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코치님만 없었으면 우리한테 이런 끔찍한 일은 없었을 거예요. 한유진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말이 전부 사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한유진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다 그만하자. 대회도 포기하고 너희는 각자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 네, 내가 떠날게. 내가 사라지면 너희는 더 이상 위험하지 않을 거야. 한유진이 말없이 가방을 챙겨 체육관을 나가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김민준이 한유진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켜, 민준아. 싫어요. 또 이렇게 도망가시려는 거예요? 김민준이 한유진의 가방을 빼앗아 바닥에 던졌습니다. 코치님 만나고 나서 제가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뜰 이유가 생겼고 땀 흘릴 목표가 생겼단 말이에요. 김민준이 눈물로 울부짖었습니다. 코치님이 저한테 가르쳐 준 건
복싱 기술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코치님이 먼저 포기하시겠다고요? 민준아, 저희가 코치님을 원망한 건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제발 코치님도 저희를 한번 믿어주세요. 김민준이 아이들을 돌아봤습니다. 그렇지? 우리 아직 포기 안 할 거지? 김태양이 눈물을 닦으며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해요, 코치님.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을 했어요. 이수민도 한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코치님 없으면 저희도 아무 의미 없어요. 한유진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이토록 간절히 필요로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나 같은 사람을 끝까지 믿어줄 수 있어? 당연하죠. 코치님은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요. 아이들이 한유진을 꼭 껴안았습니다. 한유진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좋아, 그래, 끝까지 한번 해보자. 내가 가진 모든 걸 너희에게 쏟아부을게. 그래야 우리 코치님답죠. 김민준이 그제야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최진혁의 사무실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피닉스 체육관의 에이스 선수가 부상을 당했다고요? 네, 하지만 대회는 포기하지 않고 강행한다고 합니다. 비서실장이 보고했습니다. 오히려 잘 됐군. 언더독 스토리가 더욱 극적으로 완성됐어. 최진혁이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언론사에 연락해. 재개발에 맞서는 작은 체육관의 눈물겨운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내. 그게 회사 이미지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그들을 후원한다고 발표하면서 선한 기업 이미지를 만들 거야. 이 판을 더 크게 만들어. 며칠 후 피닉스 체육관의 이야기가 연일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부산의 한 작은 체육관이 생존을 걸고 복싱 대회에 도전합니다. 에이스 선수의 갑작스러운 부상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이들의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코치님, 우리가 TV에 나왔어요. 완전 유명해졌어요. 김태양이 신이 나서 소리쳤습니다. 이제 전 국민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그러니까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해야 돼. 한유진이 새로운 전략판을 가져왔습니다. 지호 없이 이기려면 특별한 전략이 필요해. 태양이가 초반 라운드에서 최대한 포인트를 따고 수민이가 중반을 버티고 마지막으로 민준이가 마무리하는 릴레이 작전으로 간다. 저희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내가 특수부대에서 배운 모든 기술과 전략을 너희에게 전수해 줄게. 한유진이 아이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네. 아이들의 우렁찬 대답이 체육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대회 개막까지 남은 시간은 단 일주일. 피닉스 체육관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기 위한 마지막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이었지만 그들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대회 당일 부산 실내체육관에는 수천 명의 관중이 운집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취재진들이 링 주변에 카메라를 설치하느라 분주했습니다. 피닉스 체육관 출전 준비됐습니까? 심판이 선수 대기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네, 곧 나갑니다. 한유진이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둘러봤습니다. 첫 경기야. 너무 긴장하지 마. 떨려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김태양이 글러브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태양아, 내 상대는 왼손잡이야. 무조건 오른쪽 가드를 평소보다 높이 올려. 오늘 내 목표는 이기는 게 아니라 첫 라운드에서 최대한 포인트를 따내는 거야. 한유진이 태양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상대 코치는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야.
선수가 조금이라도 밀리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할 거야. 그때가 바로 기회야. 상대팀이 흔들린다는 신호거든. 코치님,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아세요? 어젯밤 세워서 상대팀 경기 영상 수십 편을 전부 분석했어. 심판 성향까지 전부 파악해뒀고, 한유진이 빼곡하게 분석 내용이 적힌 노트를 보여주었습니다. 링 위에 오른 김태양은 잔뜩 긴장한 채 상대와 마주 섰습니다. 첫 라운드를 알리는 공이 울렸습니다. 태양아, 왼쪽 조심해. 한유진이 링 밖에서 목청껏 외쳤습니다. 김태양은 한유진의 지시대로 재빠르게 상대의 공격을 피하며 날카로운 카운터를 날렸습니다. VIP석에서 마석태가 그 모습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저 미친년이 감히 코치 노릇을 하고 있어. 형님, 걱정 마십시오. 결승에서 저희 애들이 확실하게 짓밟아 줄 겁니다. 부하가 옆에서 아첨하듯 말했습니다. 반대편 VIP석에는 최진혁이 여유로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흥미롭네. 특수부대 출신답게 상대 분석과 전술이 아주 뛰어나. 최진혁이 옆에 선 비서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촬영팀, 저 한유진이라는 여자, 제대로 찍고 있나? 네, 상무님. 모든 각도에서 빠짐없이 촬영 중입니다. 첫 경기는 예상대로 피닉스 체육관의 승리였습니다. 김태양이 판정승으로 포인트를 따냈습니다. 잘했어, 태양아. 내 작전대로 완벽했어. 한유진이 링에서 내려온 태양을 힘껏 안아주었습니다. 코치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진짜 됐어요. 이틀 뒤 8강전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수민이 링에 올랐습니다. 수민아, 상대는 너보다 힘이 훨씬 세. 정면으로 부딪히지 말고 철저하게 아웃복싱으로 거리를 유지해야 해. 네, 코치님. 경기가 시작되자 상대 선수는 예상대로 저돌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이수민은 한유진의 지시대로 가벼운 스텝을 밟으며 요리조리 피했습니다. 좋아. 계속 그렇게 움직여. 한유진이 링사이드에서 쉴 새 없이 지시했습니다. 2라운드에 접어들자 상대 코치가 답답한 듯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답답하게. 들어가서 끝내버려. 그 모습을 본 한유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민아, 지금이야. 상대가 완전히 흥분했어. 이수민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정확한 잽을 상대의 앞면에 연속으로 날렸습니다. 상대가 당황하며 비틀거렸습니다. 이겼다. 우리가 이겼어. 김민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피닉스 체육관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언론은 이들의 선전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명 체육관의 기적. 피닉스의 돌풍은 어디까지인가. 경기장 복도에서 기자들이 한유진을 둘러쌌습니다. 연이은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한유진은 짧게 대답하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마침내 준결승전 날이 밝았습니다. 상대는 작년 대회 준우승 팀이었습니다. 민준아, 오늘은 네가 나가야 해. 가장 힘든 상대야. 알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김민준이 굳은 표정으로 글러브를 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상대 선수는 노골적으로 반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판 몰래 머리를 부딪히고 팔꿈치를 사용했습니다. 심판, 지금 명백한 반칙이에요. 한유진이 거세게 항의했지만 심판은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2라운드, 김민준의 눈가가 크게 찢어졌습니다. 붉은 피가 시야를 가렸습니다. 민준아, 위험해. 포기해도 괜찮아. 한유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 끝까지 할래요.
김민준이 마우스피스를 질끈 깨물었습니다. 3라운드, 김민준은 피를 흘리면서도 좀비처럼 버텨냈습니다. 마지막 10초를 남기고 기적 같은 어퍼컷이 터졌습니다. 상대가 그대로 캔버스 위로 쓰러졌습니다. 이겼어. 우리가 결승에 갔어. 아이들이 환호하며 링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의무실에서 김민준이 상처를 치료받았습니다. 갈비뼈에 금이 갔네요. 이 상태로는 결승전 출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할 수 있어요. 꼭 해야만 해요. 김민준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한유진은 결승 상대인 골든 피스트의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전원 프로복싱 선수를 지망하는 엘리트들이네. 한유진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특히 저들의 에이스는 박철수, 고교 랭킹 3위의 괴물이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김태양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유진은 박철수의 경기 영상을 밤새도록 돌려봤습니다. 수십 번을 반복해서 보다 한 장면에서 영상을 멈췄습니다. 찾았다. 모료 코치님? 왼쪽 옆구리. 공격할 때마다 가드가 0.5초 정도 늦게 내려와.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카운터를 넣을 타이밍이 있어. 한유진이 김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아주 위험한 작전이야. 상대의 펀치를 일부러 맞아주면서 단 한 번의 카운터를 노리는 거야. 일부러 맞아주면서요? 그래야 상대가 완전히 방심하게 돼. 단 한 번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걸 걸어야만 해. 김민준이 굳은 표정으로 한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이 기술은 널 지켜주지 못할 거야. 뼈가 부러질 수도 있어. 그런데도 하겠어? 코치님을 믿어요. 코치님이 하라면 할게요. 김민준이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늦게까지 체육관에서는 둘만의 비밀 특훈이 이어졌습니다. 한유진은 김민준에게 그 찰나의 타이밍을 몸에 익히도록 가르쳤습니다. 0.5초.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면 그대로 끝이야. 반드시 해낼게요. 결승전 날 아침 체육관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싸움이야. 한유진이 아이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체육관의 운명도 우리의 꿈도 모든 게 오늘 이 한 경기에 달려 있어. 저희 이길 수 있을까요? 이수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는 피닉스야. 불사조라고. 쓰러져도 반드시 다시 일어날 거다. 한유진이 주먹을 내밀었습니다. 피닉스. 아이들이 그 위로 주먹을 모았습니다. 경기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 한유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과거에 피로 물들었던 전장이 아닌 아이들의 꿈이 걸린 새로운 전장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코치님, 김민준이 옆자리에 와서 앉았습니다. 무섭냐? 아니요. 코치님이 제 곁에 계시잖아요. 김민준이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기장 입구에 마석태가 부하들을 이끌고 서 있었습니다. 오늘이 내년 제삿날이야, 한유진. 마석태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끝나는 건 내 놈이야, 마석태. 한유진이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그를 지나쳐갔습니다. 최진혁은 VIP룸에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오늘 경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기자회견을 열 거다. 피닉스가 이기든 지든 우리가 그들의 공식 후원사가 된다고 발표해. 네,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링 위에 환한 조명이 켜졌습니다. 수천 명의 관중이 목청껏 함성을 질렀습니다. 피닉스, 피닉스.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약자인 그들을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준이 비장한 표정으로 링 위로 올라갔습니다. 맞은편에 선 박철수는
마치 거대한 산처럼 보였습니다. 파이널 매치 시작하겠습니다. 심판이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한유진이 링 밖에서 김민준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전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승전 1라운드를 알리는 공이 울렸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박철수가 맹수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김민준이 황급히 가드를 올렸지만 박철수의 묵직한 주먹은 가드를 그대로 뚫고 들어왔습니다. 크어! 김민준이 비명과 함께 로프까지 밀려났습니다. 쉴 틈 없는 연타가 폭풍처럼 쏟아졌습니다. 민준아, 클린치해. 일단 붙어서 시간을 벌어. 한유진이 링 밖에서 애타게 소리쳤습니다. 김민준이 상대를 껴안으려 했지만 박철수는 거칠게 그를 밀어냈습니다. 그대로 날아온 어퍼컷이 김민준의 턱을 스치자 다리가 풀리며 휘청거렸습니다. 뭐야, 벌써 끝나는 건가? 싱겁네. 관중석에서 누군가 실망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1라운드가 끝나고 코너로 돌아온 김민준의 얼굴은 이미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코치님, 너무 강해요. 김민준이 숨을 헐떡거리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정신 차리고 나를 봐. 한유진이 김민준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병실에서 널 응원하고 있을 지호를 생각해. 저기서 울고 있는 수민이랑 태양이도 보고 있잖아. 한유진이 링 밖을 가리켰습니다. 아이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간절하게 김민준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형, 힘내요. 할 수 있어요. 김태양이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VIP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석태가 통쾌하다는 듯 크게 웃었습니다. 똑똑히 보라고. 저게 바로 내년의 한계야, 한유진. 마석태가 한유진을 향해 조롱하듯 소리쳤습니다. 저놈 3라운드 안에 실려나갈 거다. 반대편에 앉은 최진혁은 지루한 듯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너무 일방적인 경기라 재미가 없군. 최진혁이 비서실장에게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결말은 끝까지 봐야죠, 상무님. 2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김민준이 거리를 두며 아웃복싱을 시도했지만 박철수는 금세 그를 코너로 몰아넣었습니다. 어디서 도망가려고. 박철수가 날린 강력한 보디블로가 김민준의 옆구리에 적중했습니다. 김민준이 고통에 찬 신음을 흘리며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1, 2. 심판이 냉정하게 카운트를 시작했습니다. 일어나. 제발 일어나, 민준아. 이수민이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김민준이 로프를 잡고 간신히 일어났지만 다리는 이미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2라운드가 끝났습니다. 김민준이 코너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못하겠어요.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김민준의 입술이 터져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아, 이제 그만해도 돼. 넌 충분히 잘 싸웠어. 한유진이 수건으로 김민준의 피를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마지막까지 할래요. 김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약속했잖아요. 우리 체육관, 제가 지킨다고. 한유진은 그런 김민준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좋아. 그럼 지금부터 작전을 바꾼다. 일부러 맞아줘. 네. 상대의 공격을 피하지 말고 일부러 맞아주면서 완전히 방심하게 만들어.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던 단 한 번의 기회를 노리는 거야. 한유진이 김민준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왼쪽 옆구리. 상대의 가드가 내려오는 그 찰나의 순간이 올 거야. 그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버텨. 3라운드 시작을 알리는 공이 울렸습니다. 모든 것이 결정될 마지막 라운드였습니다. 박철수가 승리를 확신한 듯 여유롭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그만 끝내주지, 꼬마야.
박철수의 펀치가 김민준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김민준이 크게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는 않았습니다. 오, 맷집 하나는 쓸만하네. 박철수가 비웃으며 가벼운 연타를 날렸습니다. 김민준은 쏟아지는 주먹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상대의 움직임을 필사적으로 관찰했습니다. 아직이야. 김민준이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30초가 지났습니다. 김민준의 얼굴은 이미 피투성이가 되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만해. 저러다 사람 죽겠어요. 경기 중단시켜야 해요. 이수민이 심판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조금만, 제발 조금만 더 버텨줘. 한유진이 링 포스트를 붙잡고 초조하게 링을 쳐다봤습니다. 1분이 지났을 때 박철수는 완전히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재미없네. 이제 한 방에 끝내주지. 박철수가 승리의 세리머니라도 하듯 오른손을 크게 뒤로 뺐습니다. 강력한 KO 펀치를 날리려는 자세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김민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상대의 왼쪽 옆구리 가드가 완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지금이다. 한유진이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김민준은 모든 방어를 포기했습니다. 박철수의 펀치가 자신의 옆구리를 향해 날아오는 동시에 김민준 역시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끌어모아 펀치를 날렸습니다. 박철수의 주먹이 김민준의 옆구리를 강타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찰나의 순간 김민준의 왼손 어퍼컷이 박철수의 턱에 정확하게 꽂혔습니다. 퍽! 경기장 전체가 울릴 정도의 엄청난 충격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박철수의 눈이 그대로 뒤집혔습니다. 거대한 몸이 통나무처럼 뒤로 넘어갔습니다. 캔버스가 지진이라도 난 듯 크게 흔들렸습니다. 경기장은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고요해졌습니다. 모두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링 위를 바라봤습니다. 심판이 당황하며 카운트를 시작했습니다. 2, 3. 박철수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4, 5, 6. 김민준이 중립 코너에 기대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7, 8. 마석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이 새끼야, 어서 일어나라고. 9, 10. 아웃. 심판이 두 팔을 교차하며 경기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우승. 피닉스 체육관 최종 우승입니다. 아나운서의 흥분된 목소리가 경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와. 관중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엄청난 함성이 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준이 형. 김태양과 이수민이 울면서 링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해냈어. 우리가 정말 해냈어. 김민준이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한유진은 링 밖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어보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였습니다.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최진혁이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건 완벽한 역전 드라마로군. 아주 좋아. 바로 그때 이성을 잃은 마석태가 링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이건 사기야. 전부 조작된 경기라고. 마석태가 미친 듯이 소리치며 김민준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한유진이 번개처럼 링 위로 올라가 마석태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만해, 마석태. 비켜. 이 미친년아.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전부 망가졌어. 마석태가 분노에 차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한유진이 가볍게 피하고 마석태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이제 모든 건 끝났어. 더 이상은 안 돼.
한유진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를 막아? 마석태가 발버둥 쳤습니다. 난 그냥 평범한 복싱 코치야. 그리고 넌 이 경기에서 진 거고. 한유진이 마석태를 놓아주자 그는 그대로 링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경비원들이 올라와 마석태를 끌고 내려갔습니다. 코치님, 아이들이 한유진을 둘러쌌습니다. 저희가 해냈어요. 우리 힘으로 체육관을 지켰어요. 김민준이 한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 너희들이 해낸 거야. 한유진이 아이들을 한 명씩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너희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야. 시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피닉스 체육관에 우승 트로피가 전달되었습니다. 우승 상금 5천만 원과 함께 올해의 우승팀에게 영광의 트로피를 수여합니다. 김민준이 트로피를 하늘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경기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유진은 한 걸음 뒤에서 그 모습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지긋지긋했던 과거의 악연이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링 위에 초라하게 쓰러진 마석태가 다시 일어나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내가 너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한유진은 그저 조용히 마석태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분노도 증오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 마석태. 넌 이미 진 거야. 뭐라고? 내까짓게 감히 나를. 마석태가 다시 주먹을 들었지만 한유진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석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폭력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 난 이제 그걸 깨달았어. 한유진의 차분하고 단단한 목소리에 마석태의 주먹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너도 언젠가는 깨닫게 될 거야. 마석태는 모든 힘이 빠져나간 듯 그대로 링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경찰들이 링 위로 올라왔습니다. 마석태 씨, 폭행 및 협박, 공갈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뭐? 누가 신고한 거야? 어떤 놈이? 형사가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유신개발 측에서 당신의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와 함께 직접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마석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최진혁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진혁은 VIP석에서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가볍게 손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최진혁, 이 개자식? 마석태는 절규하며 경찰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최진혁이 수많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유신개발 상무 최진혁입니다. 먼저 오늘 피닉스 체육관의 기적 같은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진혁이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유신개발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으로서 피닉스 체육관의 공식 후원사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또한 논란이 되었던 체육관 부지의 소유권을 한유진 코치님께 무상으로 양도해드리겠습니다. 정말이에요? 김태양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한유진이 최진혁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산된 그의 미소가 보였습니다. 최 상무님, 갑자기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한유진이 무대 위로 올라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그리고 최진혁이 한유진에게만 들릴 정도로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당신 같은 무서운 인재를 적으로 두는 것보다 든든한 아군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현명한 판단이니까요. 한유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이들이 기대에 가득 찬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그 제안 받겠습니다. 한유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주 현명한 선택입니다. 최진혁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소유권 이전 서류를 건넸습니다. 한 달 후 피닉스 체육관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최신 운동기구와 넓고 쾌적한 훈련장이 갖춰졌습니다. 우와, 여기가 정말 우리 체육관 맞아요? 이수민이 입을 다물지 못하며 감탄했습니다. 샤워실도 있고 편안한 휴게실도 생겼어요. 김태양이 신이 나서 체육관 이곳저곳을 뛰어다녔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건강을 회복한 오 관장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허허, 정말 몰라보게 좋아졌구먼. 관장님, 몸은 좀 어떠세요? 한유진이 달려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수술도 잘 됐고, 이제 아주 건강해. 다 우리 이 코치 덕분이야. 오 관장이 한유진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그때 김민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코치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잠깐 상담 좀 해도 될까요? 그래, 무슨 일인데? 한유진이 김민준을 새로 생긴 상담실로 데려갔습니다. 명문 체대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어요. 전액 장학금에 기숙사까지 전부 제공해 준대요. 김민준이 입학 제안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네. 그런데 왜 그렇게 망설이는 거야? 체육관을 떠나고 싶지 않아서요. 코치님이랑 아이들이랑 계속 여기서 함께 있고 싶어요. 김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유진이 그런 김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준아, 가. 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가야 해. 하지만 여긴 언제든 네가 돌아올 수 있는 집이야. 우리는 이제 가족이니까. 한유진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더 크게 성장해서 돌아와. 그때는 네가 이 아이들을 가르쳐줘. 정말요? 정말 그래도 돼요? 약속이에요. 그래, 약속. 김민준이 감격에 차 한유진을 꼭 안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한유진은 국립묘지를 찾았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잃었던 전우의 묘비 앞에 섰습니다. 정우야, 나왔어. 한유진이 대회에서 받은 우승 메달을 묘비에 걸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더 이상은 도망치지 않아도 돼. 시원한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기분 좋게 흔들렸습니다. 나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살 거야. 네가 보면 깜짝 놀라겠지? 살인 병기였던 내가 선생님이 됐다니 말이야. 한유진이 묘비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이제 너도 편히 쉬어. 한유진이 미련 없이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무거운 짐이 어깨를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체육관으로 돌아오니 새로운 아이들이 씩씩하게 훈련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코치님, 소문 듣고 찾아온 새로운 친구들이에요. 이수민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코치님한테 복싱 배우고 싶어서 왔어요. 한 소년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좋아, 환영한다. 하지만 기초체력 훈련부터 시작해야 할 거야. 한유진이 글러브를 꺼내며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체육관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한유진은 사무실에서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봤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라는 거구나. 한유진이 나지막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TV에서는 최신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유신그룹의 최진혁 상무가 차기 회장으로 최종 내정됐습니다. 특히 피닉스 체육관 후원 등 사회 공헌 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유진이 미소를 지으며 TV를 껐습니다. 그래, 각자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지. 밖에서 아이들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코치님, 저녁 같이 먹어요. 저희가 맛있는 김밥 사왔어요. 한유진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늘은 내가 쏠게. 다 같이 치킨 먹으러 가자.
와, 진짜요? 코치님 최고. 아이들이 환호하며 한유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날 밤 체육관에는 늦게까지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복잡한 세상의 이해관계와는 상관없이 그곳에는 아이들의 순수한 꿈과 희망만이 가득했습니다. 한유진은 샌드백 앞에 서서 가볍게 원투 펀치를 날렸습니다. 더 이상 적을 쓰러뜨리기 위한 파괴의 주먹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을 지키고 가르치기 위한 희망의 주먹이었습니다. 코치님, 아직 안 주무시고 뭐 하세요? 김태양이 다가왔습니다. 그냥 몸이 굳은 것 같아서 운동 좀. 저도 같이 할래요. 김태양이 옆에서 어설프게 자세를 잡았습니다. 좋아. 그럼 천천히 한번 해보자. 한유진이 김태양의 자세를 다정하게 고쳐주었습니다. 창밖으로 밝은 달빛이 비쳤습니다. 피닉스 체육관의 간판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불사조는 마침내 제 속에서 완벽하게 부활했습니다. 이제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오를 준비가 되었습니다. 3년 후 여름 방학을 맞은 김민준이 한층 늠름하고 성숙해진 모습으로 피닉스 체육관의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코치님, 저 왔습니다. 김민준이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민준아, 어서 와. 잘 지냈어? 한유진이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어느새 머리가 조금 길어진 한유진의 얼굴은 훨씬 더 편안하고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와, 민준이 형이다. 진짜 민준이 형이야. 체육관에서 훈련하던 어린 아이들이 김민준을 둘러쌌습니다. 우와, 형 진짜 대학생이 됐네요. 너무 멋있어요. 형, 저희한테도 복싱 가르쳐 주세요. 김민준이 흐뭇하게 웃으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형이 이번 방학 동안 너희들 특별 코치가 되어줄게. 진짜요? 야호! 신난다. 아이들이 기뻐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한유진이 김민준을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사무실 벽면에는 졸업생들의 빛나는 얼굴이 담긴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지호는 얼마 전에 경찰 시험에 합격했고 수민이는 간호사 국가고시 준비 중이야. 태양이는 체육교사 임용고시 준비하고 있고 다들 정말 잘 지내고 있군요. 김민준이 사진들을 보며 감격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는 어때? 학교 생활은 힘들지 않고? 아주 재미있어요. 코치님 덕분에 제 진짜 꿈을 찾았잖아요. 김민준이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저 졸업하면 여기서 정식 코치로 일하고 싶습니다. 정말이니? 언제든 기다리고 있을게. 한유진이 따뜻한 눈빛으로 웃었습니다. 체육관 밖 작은 텃밭에서는 오 관장이 아이들과 함께 먹을 상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관장님, 훨씬 더 건강해 보이세요. 김민준이 달려가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준이 왔구나. 어서 와. 오 관장이 상추가 가득 담긴 바구니를 들어 보였습니다. 오늘 저녁엔 다 같이 모여서 상추쌈이나 해먹자. 애들이 아주 좋아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관장님. 김민준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함께 채소를 땄습니다. 그날 저녁 체육관은 졸업생들까지 모두 모여 북적였습니다. 코치님, 오랜만입니다. 박지호가 늠름한 경찰 제복을 입고 들어서며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지호야, 제법 듬직해졌네. 정말 멋지다. 전부 코치님 덕분입니다. 코치님께 배운 운동으로 체력 시험에서 1등 했습니다. 곧이어 이수민도 도착했습니다. 코치님, 병원 실습 끝나자마자 바로 달려왔어요. 고생이 많네. 많이 힘들지? 괜찮아요. 여기서 받았던 지옥 훈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말에 모두가 한바탕 크게 웃었습니다.
김태양이 커다란 케이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피닉스 체육관 창립 5주년 기념 케이크입니다. 벌써 5년이나 되었구나. 한유진이 감회에 젖어 중얼거렸습니다. TV에서는 마침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유신그룹의 최진혁 회장이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의 사회공헌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화면에는 최진혁이 환하게 웃으며 상을 받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피닉스 체육관 후원은 저희 그룹의 가장 큰 자랑이자 보람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유신그룹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저 사람도 나름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성공했네. 한유진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TV를 껐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누군가가 체육관 안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루하고 초라한 행색의 마석태였습니다. 저 사람 마석태 아니에요? 박지호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유진이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무슨 일로 왔어? 아니, 그냥 지나가던 길에. 마석태가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거에 오만하고 거만했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들어와서 밥이라도 한 끼 먹고 가. 한유진이 뜻밖의 말을 건넸습니다. 뭐? 많이 배고파 보이는데. 어서 들어와. 마석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유진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이제 너를 모두 용서했어. 그러니까 이제 너도 너 자신을 용서해줘. 한유진이 그 말을 남기고 체육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석태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한유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유진아, 나 박중이야. 잘 지내냐? 오랜만에 듣는 군 시절 선배의 목소리였습니다. 선배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번 주말에 전우회 모임 있는데 너도 한번 나올래? 다들 내 소식 궁금해하고 있어. 네, 선배님. 꼭 가겠습니다. 한유진이 망설임 없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주말에 열린 모임에서 한유진은 오랜만에 전우들을 만났습니다. 이야, 한유진. 완전 다른 사람 됐네. 표정이 왜 이렇게 밝아졌어? 요즘 뭐하고 지내는데? 동료들이 반갑게 물었습니다. 저 복싱 체육관 운영해요. 어린아이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 네가? 하하, 전혀 너답지 않은데. 모두가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한때는 지독한 상처였던 과거의 아픔은 이제는 함께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체육관에 큰 경사가 생겼습니다. 코치님, 큰일 났어요. 진호가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가게 됐어요. 김민준이 흥분해서 뛰어들어왔습니다. 뭐? 진호가? 진호는 작년에 들어온 신입생이었습니다. 복싱의 남다른 재능을 보여 한유진이 특별히 지도하고 있던 아이였습니다. 정말이야, 진호야? 네, 코치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진호가 결의에 찬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선발전 당일 피닉스 체육관 식구들이 모두 경기장으로 총출동했습니다. 김진호 화이팅! 피닉스가 응원한다. 아이들이 직접 만든 플래카드를 들고 목청껏 응원했습니다. 링 위에 오른 진호가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진호야, 긴장하지 마. 네가 지금까지 배운 대로만 하면 돼. 한유진이 링사이드에서 외쳤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진호는 한유진이 가르쳐준 대로 침착하고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 그렇게. 한유진이 주먹을 쥐고 응원했습니다. 마지막 라운드, 진호의 강력한 펀치가 상대의 앞면에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심판이 진호의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승리였습니다. 해냈다. 진호가 해냈어.
체육관 식구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얼싸안고 환호했습니다. 한유진은 링 밖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과거에 적을 쓰러뜨렸을 때 느꼈던 차가운 성취감과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겁고 벅찬 감동이 올라왔습니다. 코치님, 제가 이겼어요. 진호가 링에서 내려와 울면서 한유진에게 안겼습니다. 그래, 잘했어, 진호야. 정말 자랑스럽다. 한유진이 진호의 등을 따뜻하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가고 체육관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한유진은 텅 빈 체육관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샌드백 앞에 선 한유진이 익숙하게 글러브를 꼈습니다. 가볍게 원투 펀치를 날렸습니다. 탁, 탁. 경쾌하고 리듬감 있는 소리가 체육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참, 멀리도 돌아왔네. 한유진이 나지막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인 외로운 전사가 아닌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따뜻한 선생님이 서 있었습니다. 한유진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과거의 모든 그늘은 사라지고 완전하고 충만한 행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문득 체육관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코치님, 아직 안 주무시고 계셨어요? 김민준이 들어왔습니다. 너도 아직 안 잤네? 내일 아침 훈련 미리 준비 좀 하려고요. 김민준이 한유진의 옆에서 자연스럽게 글러브를 꼈습니다. 저랑 같이 치실래요? 좋아.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샌드백을 쳤습니다. 코치님, 지금 행복하세요? 김민준이 문득 물었습니다. 응. 정말로 행복해. 한유진이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피닉스 체육관의 간판도 그 별들처럼 환하게 빛났습니다. 불사조는 제 속에서 완벽하게 부활했습니다. 이제는 다음 세대의 어린 불사조들에게 자신의 날개를 달아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유진이 길고 긴 방황 끝에 마침내 찾아낸 진정한 평화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달빛 같은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지금까지 달빛 이야기였습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